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BBS 초대서 향기로운 만남에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시청자들하고 인사 나누실까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중표입니다. 네, 전남대학교 명예교수시죠. 네. 그야말로 현직에 계실 때 참 불교 연구자로서 명성이 높았습니다. 아유. 그런데 퇴직 이후에 더 바쁘게 지내신다는 말을 들었는데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예, 제가 2018년도에 8월 달에 정년퇴임을 했으니까 한 1년 반쯤 되는데, 정년퇴임 하기 전부터 광주, 서울에서 불교 공부 모임을 같이 하면서 제가 지도를 해왔었는데, 그 이후로 그 모임을 좀 더 확대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공부 모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 이제 완전히 본거지고 서울로 이제 옮기셨군요. 예. 예. 그래서 참 바쁜 나날을 보내고 계시는데 올 들어서 아주 뜻깊은 일을 시작하셨다고 들었어요. 새로운 불교 신행 공동체를 만드셨다던데. 네. 예, 어떤 겁니까 그것은? 그동안 이제 같이 공부하시던 분들하고 우리 한국 불교가 앞으로 좀 더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신행을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느냐. 네. 젊은이들도 그렇고 또 시대가 새롭게 변해가는데, 불교는 좋은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대중들에게 그것을 대중들이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노력들이 좀 부족하지 않았는가. 그런 점에서 이제 새로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불교를 보다 더 쉽게 접하고 또 불교를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이런 신행 공동체를 우리들이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붓다 나라 불교 신행 공동체 붓다 나라라고 하는 사회단체를 만들었습니다. 붓다 나라. 예. 불국토의 현대적인 그런 표현이 되게 될까요? 예, 본래 저희들이 이제 불국원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논의를 시작했는데, 불국원이라는 이름이 너무 좀 구태의연하고 새로운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들을 때 왠지 좀 가까이 하기 어려운 이름이 아니냐. 그래서 붓다나라라는 이름으로 좀 더 젊은 사람들에게 친근한 이름으로 붓다나라라는 이름을 단체 이름으로 정했습니다. 장명을 아주 잘하셨네요. 아, 그래요? 네, 붓다나라 참 좋은 이름입니다. 어떤 분들이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까? 처음 이제 같이 공부했던 분들이 우리만 이렇게 공부할 게 아니라 이걸 좀 더 사회적으로 확산하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불교 공부를 하고 또 수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보자는 생각에서 기존에 공부하던 사람들이 주축이 돼서 일을 시작했는데, 다행히 또 작년에 부산의 그 시선원 조원경 원장님께서 저희들의 공부 모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부산 지역은 시선원에서 이 붓다나라 공부 모임에 동참을 하겠다고 이렇게 하셨고, 광주에는 기존에 같이 공부하시던 분들, 또 서울에서는 예전부터 같이 공부하시던 동출 스님 같은 분들이 이제 저희들하고 같이 뜻을 모아서 이 땅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실현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만들어 보자, 이런 취지를 가지고 붓다나라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예, 서울, 부산, 광주 이렇게 세 군데에서 지금은 이제 공부를 세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 저희 BBS TV에서 우리 이 교수님 강의를 듣고 감명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경전 강의는 사실 어렵다고들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강의를 넘어서 감동을 준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로 보이는데, 선생님만의 어떤 노하우가 있으십니까? 글쎄 저는 노하우라기보다도 불교가 본래 우리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부처님께서 하신 거거든요. 부처님께서 깨달은 게 바로 우리 인간의 마음, 또 인간의 실상, 이런 걸 이제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나 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고 싶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고 싶어 할 겁니다. 그걸 부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로 그 지점이 정확하게 부처님께서 우리의 어떤 상황, 네. 어떤 우리들의 모습을 경전 속에서 말씀하고 계시는가, 이 점을 이제 짚어주면 네. 누구나 다 공감하고 아 그렇구나, 내가 지금까지 이런 모습으로 살아왔는데 지금까지 이런 모습으로 살았던 게 진실된 네. 자기 삶이 못 되었구나, 이런 자각을 이제 경을 통해서 우리들이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제 그런 지점이 예.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예. 감동하고 예. 또 실천으로 옮겨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경전을 통해서 그 2600년 전의 부처님의 가르침과 현대 오늘의 그 우리의 어떤 삶이 만나는군요. 만나게끔 인도를 해주시는군요. 예, 2600년 전의 사람들의 삶이나 네. 오늘의 사람들의 삶이 근본적으로는 다르지 않습니다. 네. 물론 옷을 다르게 입고 생활 방식이 좀 달라졌다 할지라도 네. 마음이 움직이고 또 우리가 고통을 느끼고 네. 행복을 느끼는 지점에서는 시대가 변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이 없거든요. 네. 저는 이제 부처님 가르침 속에서 시대를 초월하는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모습들을 예. 저는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네. 그런 지점들을 공유하고 네.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이 말씀은 네. 우리들의 이러한 심성을 이야기한 것이다. 네. 이렇게 이제 저는 소개를 하는 것이죠. 네. 그럼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이 그걸 통해서 예. 자기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예. 그런 지점을 발견하게 될 때 크게 환희를 느끼는 것 같습니다. 예. 좀 시공을 넘는 그런 만남이기 때문에 참 감동이 크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예. 잘 참 인도해 주고 계시는데 그러면은 앞으로 이제 붓다나라 불교 아카데미를 통해서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선생님 강의를 이제 들을 텐데 어떤 강의를 하실 생각으로 계십니까? 저는 이제 불교가 네. 2600년 이상 네. 긴 역사를 가지고 시대적으로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 불자들은 그러한 모습들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할 필요가 있겠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초기 부처님의 근본 경전을 공부를 중심으로 또 근본 경전에 나타나는 여러 수행들을 직접 수행하는 이러한 과정을 근본 불교 아카데미라는 이름으로 네. 한 2년 정도 과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과정을 마치면 네. 이제 대승불교가 어떻게 또 우리 시대에 네. 적용될 수 있을 것인가. 네. 부처님의 가르침은 역사 속에서 네. 어떤 상황 속에서 대승불교로 발전했고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네. 그래서 이제 대승불교 아카데미라는 이름으로 또 한 2년 정도 과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이제 대소승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를 하신 분들에게 이제 다시 지도자 과정을 한 4년 정도 과정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4년 정도 지도자 과정을 마치신 분들은 자신 있게 세상에 나가서 부처님의 법을 펼 수 있는 네. 그런 법사로서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러한 교육 과정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근본 불교 2년 네. 공부하고 대승 불교 2년 공부하고 또 지도자 과정에서도 4년을 공부하고 그런 법사가 되는 길로 이제 나아가겠는데 정말 알찬 그 커리큘럼인데요. 예. 네. 무슨 저부터 좀 공부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 듣고 뭐 보니까. 오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은 그 불교 공부가 네. 이제 역사도 오래고 또 사상이 심오하기 때문에 네. 하루 아침에 뭐 간단하게 공부해서는 네. 다른 사람들에게 지도자로서 나서기가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좀 더 긴 시간을 가지고 진지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좀 그런 아카데미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정말 참 의미 있는 큰 일을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강의가 서울, 부산, 광주 우리 동시에 진행한다고 들었는데. 예. 지금은 격주로 이제 광주하고
서울을 제가 오고 가면서 하고 그러세요. 올해부터 부산 쪽에서 새로 네. 시작한다고 그래서 네. 제가 이제 서울 강의하는 주에 네. 토요일에 제가 주로 강의를 하기 때문에 네. 일요일은 부산을 가서 부산 쪽은 이제 처음 시작하니까 네. 이번 근본 불교 아카데미 1학기 강의로 네. 부산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아. 서울은 기존에 이미 근본 불교 강의를 쭉 해왔기 때문에 예. 이제 다음 과정을 설정해서 올해부터 서울과 광주는 근본 불교 예. 아카데미 이제 예. 2학년 과정이 시작되고 예. 부산에서는 1학년 과정이 시작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선생님 다니면서 이렇게 강의를 해주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이고 상당히 힘드시겠는데. 근데 우선은 이제 좀 직접 네. 얼굴을 보고 또 그렇죠. 공감하면서 예. 공부를 하는 게 더 예. 효율이 있겠다 싶어서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선생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네. 그 강의가 중요하죠. 이제 성문 제자들을 키우는 거 아닙니까? 예. 그만큼 참 중요한 공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붓다 나라의 교육 프로그램이 결국 경전을 중심으로 해서 불교의 핵심을 배우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거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경전과 논설을 중심으로 해서 네. 공부를 하고 네. 또 거기에 나타나는 수행을 네. 직접 이제 실소하는 아. 그래서 초기 경전에서는 네. 사념처 수행을 중심으로 해서 사마타 이파사나 네. 수행이 어떻게 깨달음과 연결되는가. 아. 그래서 이제 초기 경전에서 12연기에 예. 그 깨달음이 어떻게 수행을 통해서 접근이 가능한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교리 공부하고 네. 수행을 함께 할 것입니다. 네. 특히 이번에 이제 시선원에 우리 그 우현 조원경 원장님께서 같이 힘을 모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명상이나 네. 수행에 있어서는 예. 또 큰 힘이 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산 시선원. 네, 그러니까 이제 수행도 구체적인 방법까지 지도를 하시겠군요. 예, 어. 예. 지금 저희들은 이제 경전에 자주 나타나는 구차재정 예. 선법, 예. 색계 사선정, 예. 무색계 사선정을 예. 수행해서 예. 결국은 멸진정에 이르는 예. 그 구차재정이라고 하는 선정이 예. 그것이 신비하고 초월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내면적 실상을 예. 실하게 파악해 가면서 예. 연기의 깨달음으로 이어지는 수행법이라는 것을 저희들은 이제 이번 그 아카데미 예. 강의를 통해서 또는 수행을 통해서 모두가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경전 강의는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그야말로 강의겠죠, 그거는. 근데 예. 수행 방금 말씀하신 이제 그 수행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게 합니까? 본래 부처님의 가르침이 예. 수행과 함께 하는 가르침이기 때문에 교리 자체가 네. 수행이 수반되지 않으면 올바른 이해에 접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네. 무명을 연하여 행이 있다, 행을 연하여 식이 있다, 네. 이러한 이야기들은 그냥 개념적으로 무명 때문에 행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은 무지의 상태에 있을 때 어떠한 우리들의 행동들이 야기되는가, 신구의 사명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그 신구의 사명이 무지의 상태에서 일어날 때 어떠한 분별들이 일어나서 우리는 세상을 분별로 이해하게 되는가, 이런 것들은 사실은 부처님은 그러니까 교리를 말씀하실 때 그냥 이론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네. 이렇게 통찰하라고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대적으로 이해가 교리의 이해가 잘 왜곡됩니다. 저는 그걸 이제 아비달마 불교의 네. 불교 해석이라고 보고 있는데 네. 불교 교리가 이해가 안 되니까 수행은 수행대로 교리는 교리대로 분리되어 버리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네. 결국은 교리의 이해는 우리들이 통찰을 통해서 올바른 이해가 가능하고 그 이해를 기반으로 해서 또 수행을 하면 네. 그것이 자기 체험과 자기의 그 체화까지 말하자면 자기 자신의 삶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네. 사회적으로 함께 실현할 수 있는 네. 그러한 기회가 되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리 공부하고 수행이 같이 가야 되는 거로군요. 그렇습니다. 부처님께서 뭐 교리만 말씀하시고 수행은 따로 하셨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겠죠. 그러니까 네. 참선이라든가 또는 윗바사나라든가 여러 방법에 의한 수행이 교리 공부와 함께 가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예. 그 경전의 번역 또 불교 서적 출판도 함께 하신다고 어떤 식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 우리 불교가 팔만대장경이라고 하는 예. 굉장히 많은 경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실제로 일반인들이 볼 수 있는 경은 거의 없는 상태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현실이 그렇지 예,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정말 이 팔만대장경 속에 우리들이 직접 읽고 부처님에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경들은 어떤 것일까? 네. 저는 이제 근본 경전이라고 보고 네. 아함경과 니까야를 이제 기본으로 해서 거기에 가장 핵심적이고 예. 중요한 경을 선정을 해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 정선, 디가니까야, 마찌마니까야 이런 이름으로 이미 출판을 했고 쌍유따 또는 한구따라 이런 이제 니까야들도 네. 계속 번역을 해서 부처님의 음성이 네. 네. 모든 사람들이 쉽게 네. 들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제 번역을 좀 하고 있고요. 네.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번역하게 되면 엮어서 불경이라는 이름으로 누구나 이제 이 부처님 말씀을 가지고 수행도 하고 또 스스로 공부도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불경을 편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지금 번역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러한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에 근거해서 대소승의 중요한 논서들을 네. 부처님의 가르침이 어떻게 이러한 논서들 속에 녹아 있는가, 네. 또 연결되어 있는가를 밝히는 그러한 저술 작업으로 이제 제가 예. 니까야로 읽는 반야심경, 금강경 이런 책들을 지금 쓰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제 뭐 기신론이라거나 중론이라거나 이런 중요한 대승의 논서들도 예. 부처님의 근본 경전에 근거해서 재해석을 해내는 그러한 저술 작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불교의 아주 기본 경전부터 번역을 시작하셨군요. 네. 그래서 이제 범위를 넓혀가시는데 그런데 뭐 잘 알아서 하셨겠습니다만은 이 현대인들이 네, 좀 접근하기 쉽게 말이죠. 네. 그렇게 번역이 됐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예, 저는 예. 이제 결국 뭐 구술이 서말이라고 해도 그러게요. 뭐 그걸 깨지 않으면 의미가 없듯이 예. 부처님의 금구 소설도 예. 이게 우리들의 귀에 들어오지 않으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 현대인들이 부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네. 또 알아들을 수 있도록 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선생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제 결국 느껴지는 것이 이 제가불자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일으키는 새로운 불교 운동이다. 새로운 어떤 무브먼트다. 뭐 이런 느낌도 드는데 어떤 궁극적인 지향점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게 이제 뭐 제가불자 중심이다가 아니라 네. 불교 미래를 걱정하고 네. 불교를 통해서 세상을 좋은 세상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그 모임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네. 여기에는 이제 스님들도 참석하고 계시고요. 아, 예. 뭐 이제 궁극적으로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예. 그 붓다 나라가 어떤 뭐 종단처럼 그런 역할을 하자는 게 아니라 기성 종단에 예. 불교를 이렇게 하면 세상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세상에 펼 수 있다는 하나의 그 모델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붓다 나라에서 하는 이러한 모델을 우리도 갖다 쓰면 되겠구나. 네. 이렇게 생각해서 누구나 다 그런 그 붓다 나라가 만들어 놓은 어떠한 형식들을 또는 내용들을 가져다 쓸 수 있도록 저희는 이제 자료를 만들어가고 개척해 가고 싶다는 생각입니다. 하나의 그 이제 공부와 그 수행의 하나의 이제 전범을 하나 지금 만들고 계시군요. 예,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가져가 써라. 예. 그런 뜻이로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오늘 이 시간 이 프로그램을 보고 그리고 나도 좀 어떻게 가서 공부를 하고 싶다라든지 참여를 하고 싶다라든지 그리고 관심을 가지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은 참여할 수 있을까요? 저희들이 그동안 네이버 카페에 지혜 와서 보라라고 하는 예.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카페에 지금까지 저희들이 공부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예. 여러 가지 이제 안내도 하고 예. 또 저희들이 공부했던 내용들을 모아서 자료도 제공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이버 카페 지혜 와서 보라에 들어오시면 예. 회원 가입을 하시면 예. 거기에서 이제 앞으로 붓다나라에서 진행할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이나 예. 또 강의 계획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 네이버 카페에 지혜 와서 보라. 네. 그걸로 접속해서 들어가면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쉽습니다. 그리고 예, 어렵지 않네요. 예, 예. 네. 전남대학교에 오래 계셨어요. 명예교수니까 30년 봉직을 하셔야 명예교수가 되던가요? 네, 뭐 저희들은 예. 이제 30년이 아니어도 되는데 그렇습니까? 저도 한 30년 가까이 27년 제가 그러셨군요. 있었습니다. 그럼 고향도 어디 그쪽이신가요? 예, 전남 화순입니다. 화순, 운주사. 예, 아, 운주사가 예. 바로 제 고향 옆 마을입니다. 그렇습니까? 또 진강국사죠? 진강국사. 진감국사. 예. 또 그 인연이 있는 그런 곳인데. 그렇습니다. 화순이 예. 상당히 중요한 네. 우리 불교계의 인물들이 나오신 것입니다. 네. 조선 시대에는 연담 유일 선사도 아하. 화순 분이시고요. 네. 진강국사도 화순 분이시고 아. 이 두 분이 어떻게 보면 한국 불교의 가장 기본적인 교육의 틀 또는 예. 수행의 틀을 만드신 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화순이 불교하고 굉장히 인연이 깊은 곳이군요. 뭐 화순뿐이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사실은 오랜 뭐 1700년 불교 예. 역사 속에서 예. 불교하고 인연이 없는 지역이 없겠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제 고향에 이런 네. 훌륭한 스님들이 계셨다는 것을 항상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예. 또 그런 분들의 뜻을 예. 이어보고 싶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시겠습니다. 그 참 사실은 이 화순 정도의 고장이 유년기, 유소년기를 참 그 정도 고장에서 유소년기를 보낸 분은 행복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이고. 뭐 이 대도시에서 사실 보내면 뭐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추억도 계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린 시절은 어떠셨어요? 글쎄요, 이제 뭐 저는 뭐 다 마찬가지죠. 저희들이 이제 바로 전후 세대니까 어려웠고 그 어려운 속에서 뭐 그저 학교 다니는 것만 해도 행복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다녔던 시절이죠. 사실 배고팠던 추억도 있고 그렇습니다. 참 힘들었어요 사실은. 예. 그런 어려운 시기들을 참 용케 넘겨가지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 고등학교 때 잠시 출가를 한 적도 있으시다면서요? 네, 제가 이제 사실은 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별로 의미를 못 느꼈어요.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뭐 어린 생각에 이게 전부 다 돈 벌자고 하는 것이라면 학교에서 이런 공부한다고 해서 이거보다는 빨리 돈 버는 것이 낫지. 여기서 뭐 공부해가지고 뭐 어디 가서 취업해서 돈 번다거나 뭐 이런 것보다는 나는 학교 공부의 의미를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느끼지를 못해가지고 많이 방황을 했죠. 근데 이제 고2 때 불교하고 인연을 맺게 됐어요. 우연히 이제 절에 누가 그 법회하는데 한번 강의를 들어보라고 그래서 법회에 들어갔다가 그때 법사님이 그 일체 유심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옥과 천당이 우리 마음에서 벌어지는 것이지 밖에 있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게 밖에서 돈벌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서 지옥이나 천국을 만들어내는 내 마음속에서 어떻게 내가 내 세상을 만들어내야 하는 것인가. 이제 이런 문제들이 저에게 이제 중요하게 다가와 가지고 불교 활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절에 가서 이제 법회에 다니다 보니까 고등학생 법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 친구들 모아가지고 우리 법회를 하나 만들자. 그래서 불교 학생회를 만들었습니다. 예. 예, 그런 과정 속에서 좀 더 좀 깨달음을 직접 내가 깨달아야 되지 않을까. 예. 깨닫지 않고 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싶어서 그 당시 이제 나주 다보사에 우화 스님이라고 하는 도인이 계신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제가 그곳에 출가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그분 밑에서 가나선 공부를 좀 하다가 주변에서 학교를 그만두면 뒤에 가서 학업에 또 하고 싶을 때 장애가 있을 테니까 고등학교라도 졸업하고 다시 출가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고 권유해서 다시 이제 고등학교를 마치고 그때 제가 다니던 관음사라고 하는 광주 관음사라는 절에 상인 스님이라고 하는 훌륭한 스님이 계셨는데 그 스님께서 어느 날 저에게 네가 이왕 출가를 결심했으면 좀 더 큰 뜻을 가지고 출가를 하면 좋지 않겠냐. 그때 이제 이 스님께서 구상하고 있던 게 불국원이라는 단체였어요. 그래서 이 땅을 부처님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불교도 체계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고 또 이것을 조직적으로 사유할 필요가 있다. 스님이 이제 불국원을 기획하고 있는데 지도자를 양성하고 싶다. 네가 와서 제일 먼저 네가 불교 지도자로서 공부를 할 생각은 없느냐. 그래 제가 너무나 이제 제가 원하는 바고 스님의 뜻이 너무나 훌륭해서 이제 그 스님에게 정식으로 출가해가지고 대학 3년 제가 군대 가기까지 관음사에서 상인 스님 모시고 출가 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의 붓다 나라가 그때부터 사실은 시작이 사실은 됐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스님께서 좀 일찍 돌아가셨어요. 1983년도에. 그래서 너무나 안타깝고 제 은사 스님의 뜻을 이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번에 붓다 나라를 기획했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은사 스님의 유지를 받들고 계시는 그런 점도 있군요. 소년 시절에 출가를 하셨는데 지금 돌이켜 보면은 어때요 느낌이 그 당시에? 뭐 그야말로 이제 그 당시는 아무 생각이 없었죠. 오직 부처님의 깨달음이 뭘까? 도대체 깨달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깨달으면 어떻게 될까? 내가 한번 깨달아봐야 되지 않겠는가? 뭐 순수한 이런 생각에서 아무 생각 없이 정말 이제 스님 모시고 화두에만 매달렸던 때가 있었고 또 이제 상인 스님 모시고는 다시 거기에서 이제 중고등학생, 불교 학생에 지도하고 대불련 학생들도 지도하고 하면서 대학 생활을 했었죠. 그러셨군요. 참 일찍 개안을 하셨습니다. 종교에. 그 아주 어린 나이에 그런 눈을 뜨시고. 글쎄, 제가 생각해봐도 저는 저 어렸을 때 내가 이런 종교에 관심을 가지리라고는 나 자신도 생각해보지도 못했던 것인데 정말 어떻게 부처님과 인연이 되니까 하루아침에 제 자신의 삶이 변화하고 정말 참 큰 변화지요. 생각지도 못했던 세상으로 저는 이제 새롭게 들어가게 된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종교적인 개안이 일찍 온다고 그래요. 그렇다는 얘기는 많이들 합니다. 그 은사 스님 외에도 이제 인연을 맺으신 스님들이 많으시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스님도 그렇고 사실 저는 복이 참 많습니다. 제가 우화 선사를 만나서 가나선을 했던 것도 화두를 가지고 참고했던 것도 그 뒤에 제가 수행을 하는데 정말 그 뭐랄까 수행을 하게 되면 환상들을 갖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근데 그 스님이 그런 환상들을 다 깨주셨어요. 뭐 화두를 하다가 뭐가 나타나더라도 그런 건 아무 의미도 없는 허상들이니까 거기에 매달리지 말고 오직 마음을 잘 챙겨서 화두에 전념하라. 이런 이제 가르침을 통해서 제가
간화선을 하는 과정에 경계가 좀 나타났었을 때마다 그 스님의 그런 가르침 때문에 제가 빠지지 않고 바르게 갈 수 있었고 우리 상인 스님한테는 큰 원력을 제가 배웠고 또 그 상인 스님께서 저희 이제 제가 대학에 다니는 동안 동국대 교수님들을 광주로 초빙해가지고 저희들에게 그 불교 강의를 동국대에서 하는 강의를 그대로 광주에서 할 테니까 여기서 공부하라고 해서 그때 이제 동대 여러 교수님들 강의를 들었는데 고익진 교수님을 그때 제가 처음 뵙고 그분의 강의에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제가 이제 대학원에 와서 모시고 공부할 때까지 고익진 교수님 지도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초기 경전에 대한 연구를 고익진 교수님의 지도 아래서 제가 제대로 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또 청화 큰 스님을 만나가지고 80년대 이제 제가 청화 큰 스님을 뵀는데 그 스님께서 또 저에게 굉장히 저를 또 사랑하시고 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 주변에 훌륭하신 저의 스승들이 계셔가지고 그분들로부터 정말 저는 많은 가르침을 받아서 참으로 복된 삶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초기부터 선생님 복이 많으시네요. 그렇습니다. 아주 참 길을 잃지 않고 잘 오셨습니다. 참 큰 복이십니다. 그 전남대학교 철학과를 졸업을 하셨고 또 동국대학교에서 석박사 학위를 하셨는데 그리고 이제 불교학 연구에 이제 매진을 해 오시는데 어떤 부분이 그렇게 좋았습니까? 글쎄 이제 사실은 제가 어려서부터 굉장히 들뜬 성격이어가지고 한 곳에 오래 앉아 있지를 못하고 굉장히 그 좀 부자바다고 하나요? 이런 성격이었는데 불교 공부를 하면서 이제 우리 마음에 대한 다시 말해서 불교는 계속해서 이제 우리 자신의 마음에 대해서 성찰하도록 하지 않습니까? 이런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집중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즐겁고. 그래서 저는 불교 공부를 시작한 이후로 지금까지 한 번도 공부하는데 뭐 좀 싫다거나 또는 뭐 좀 힘들다거나 하는 걸 못 느끼고 정말 재밌었습니다. 재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가장 재밌게 노는 게 바로 부처님 공부하는 게 저에게는 가장 즐거운 놀이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재미있으니까 평생을 하셨겠죠. 그런데 이제 참 불교는 이 깨달음의 종교 아닙니까? 깨달음을 목표로 하는 종교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철학적인 해석이라든지 접근만으로는 완벽하게 이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불교학 연구자로서 말이죠. 그 어려움이라 할까 그런 건 어떤 점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 불교학이 언어적인 영역에서 이렇게 갇혀 있을 때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불교는 뭐 학문이고 또 뭐 종교는 따로 하고 이런 이제 이야기도 해요. 어떤 분들이 자기는 종교는 기독교지만 나는 이제 불교를 전공자로서 학문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하자면 전공은 뭐 불교에 대한 개념을 이해해 가지고 해석하는 것은 불교 전문가지만 나의 신앙은 기독교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저게 가능할까? 정말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온전한 것을 우리가 체득을 하는 게 이제 불교인데 그게 자기 몸으로 와서 체험적으로 와버리는데 어떻게 다른 생각이나 다른 신앙을 자기가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불교 공부는 부처님은 언어의 한계를 깨달으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언어로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허상들이다. 그 허상을 벗어나도록 언어를 사용했는데 그 사용한 언어 속에서 다시 허상을 만드는 게 불교학이라면 나는 그건 좀 조심해야 된다고 봅니다. 영감의 세계란 말이에요. 언어를 넘는 어떻게 보면 언어 이전 그런 세계와 그 영감하고는 또 좀 틀립니다. 이거는 냉철한 지혜의 세계입니다. 지혜. 그래서 이제 반야라고 하는 불교에서 반야라는
언어 자체가 네.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일상적으로 알 수 있는 개념은 아닌데 통찰을 통해서 네. 정확하게 그것을 꿰뚫어 보게 되면 네. 이제 이게 불교학의 핵심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 오랜 세월 참 철학과 교수로서 제자들을 많이 길러 오셨는데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후학들에게 좀 한 말씀 해주시죠. 불교를 공부한다는 것은 결국은 자기 자신을 바로 보고 자기 자신의 삶을 바꾸고 자기 자신의 삶을 만들어내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나무 일이라고 나무 일처럼 공부하지 말고 공부 자체가 곧 자기 일이라고 생각하면 바른 공부가 되지 않겠는가 네. 이리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제 그동안 참 많은 경전들을 또 공부를 하시고 또 불교 문헌들도 연구를 하시고 가르치시고 이제 그런 길을 걸어오셨는데 선생님 개인적으로 그 가장 좋아하는 경전이라든지 또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라든지 그런 건 어떤 것입니까? 사실은 제가 이제 부처님의 그 초기 경전들이 네. 정말 중요한 경전들입니다. 네. 대개들 아함경이나 니까에는 알기 쉬운 법문이라고 알고 있는데 저는 대승경전들을 처음 공부를 했었죠, 사실은. 그런데 초기 경전을 보면서 너무 놀랐습니다. 정말 알 수 없는 이야기들인 거예요. 무명을 연하여 행이 있다는 말을 어떻게 제가 이해를 합니까? 생은 유를 연하여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예. 어째 유 존재 때문에 생이 있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에게는 부처님의 설법은 다 같이 화두와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의 의미가 뭔가를 추구하다 보니까 부처님의 그 깨달음의 세계가 우리들이 생각하는 언어의 세계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죠. 그래서 저는 초기 경전들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그 부처님 말씀 가운데 제가 사실은 불교학에 그 부처님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이제 중요한 메시지를 아함경에 있는 자바함경에 있는 제1의 공경이라는 경을 통해서 이제 그런 견처를 제가 발견했어요. 그게 업보는 있으나 작자는 없다. 결국 우리들은 살고 있는 것이지 살아있는 존재가 있지 않다. 존재가 사는 게 아니라 살기 때문에 이게 나는 살아있을 때 나지, 삶이 나지, 나라는 존재가 살고 있지 않다. 그리고 이제 업보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삶을 통해서 자기를 만드는 것이지 내가 삶을 만들고 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무아와 공이 바로 업보, 업사상이라는 사실을 저는 이제 그 경전을 통해서 확실하게 보고 그 이후로 이제 다른 경전들을 그 눈으로 보니까 그게 다 부처님의 말씀 그 자리에서 말하자면 공과 무아라고 하는 지점에서 부처님의 설법이 설해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자바함경의 제1의 공경 업보는 있으나 작자는 없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삶이지 내가 아니다. 뭐 이런 내용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삶이다. 자아가 아니다. 그 말씀이로군요. 그것이 오늘 우리 시청자들에게 해주시고 싶은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선생님께서 제일 그 강렬한 인상을 받으셨던 말이고 또 우리 시청자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그런 말이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또 많은 일들을 해 나가실 텐데 어떤 계획이나 발언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이제 저는 그 붓다 나라를 이제 올해 지금 처음 이제 단체 설립을 해서 등록도 하고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붓다 나라를 저희들이 생각하는 대로 잘 발전시켜서 앞으로 이제 우리 현대 사회에 불교를 공부하는 분들이 누구나 쉽게 부처님 법을 이해하고 깨달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제가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선생님 모시고 참 여러 가지 감명 깊은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되겠는데 이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신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제 우리들의 모든 삶, 우리들의 괴로움은 우리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누구나 다 고통의 문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불자 여러분들이 그런 확신 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진지하게 공부하고 수행하시면 반드시 부처님과 같은 깨달음에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우리의 삶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고 또 부처님의 깨달음의 경지에도 우리가 도달할 수가 있겠군요. 예, 네. 부처님의 가르침의 네. 핵심이 네. 자신에게 의지하고 네. 남에게 의지하지 마라. 내 가르침에 의지하고 네. 다른 가르침에 의지하지 말라는 말씀인데 네. 예, 그게 바로 우리 자신이 네. 고통은 우리 자신이 만들었기 때문에 네.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것이고 네. 그 고통의 해결의 길을 네. 부처님이 가르쳤기 때문에 네.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것이 법등명, 자등명입니까? 그렇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